안녕하세요. 서가 윤술의 윤술입니다. 요즘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템북스트 게트노미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 5권 정도만 해보려고 했는데 대본을 쓰다 보니까 한두 권씩 제가 즐겨봤던 책들이나 저를 만들어주었던 친구 같은 책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10권을 꽉 다 채웠어요. 10권의 책을 모아보니까 제 어렸을 적 지난 인생들, 삶의 의미, 사랑관 이렇게 3가지 정도 저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해서 안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들은 그냥 책 추천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성경책을 소개해 볼게요. 성경은 1500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40명 정도의 저자가 쓴 책이에요.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같아가지고 한 권으로 묶인 책이에요. 여기 안에 보시면 여러 책들이 한 권으로 묶였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각각의 책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책들을 이렇게 한 권으로 묶은 거예요. 이게 제 성경책인데요. 되게 예쁘죠? 이 성경책은 한글 성경이랑 NIV 영어 성경이 같이 있는 성경이에요. 이렇게 한글이랑 영어랑 같이 있어요. 성경책이 2권이 더 있거든요. 이거는 공부용 성경이고요. 옆에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크기도 좀 더 크고요. 이 성경책은 쉬운 성경입니다. 요것도 한글이랑 영어가 같이 있는 성경인데요. 한글 성경은 쉬운 말로 풀어서 써져 있어요. 그냥 보통 성경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도 쓰여져 있어가지고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쉽게 단어들이 풀어져 있어가지고 어려운 말이 있으면은 이걸 보면서 약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연보라 색깔 성경책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교회 다닐 때 가지고 다녔었는데 10년 넘게 그것만 가지고 다니니까 이렇게 이것도 좀 닳았잖아요. 이렇게 닳고 더러워지고 해서 그거는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책이 2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코로나 시국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회심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무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었던 때가 있거든요. 되게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런 습관들이 배어 있어요. 20년 넘게 했으니까 성경이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저는 계속 하나님이 있다는 게 잘 안 믿어지고 인간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대로 사는 게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죄책감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하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죄책감도 안 느껴도 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도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좀 더 마음이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성경에 좋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긴 있어요.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 뒤쪽에 가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항상 감사하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습관처럼 많이 남아져 있고 생각도 많이 해요. 감사하자는 생각을.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성경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책이에요. 좋은 말씀도 솔직히 많아요. 그리고 성경 텍스트를 읽어야 서양 텍스트를 읽을 때 배경 지식이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런 서양 미술사, 그림을 공부하려고 해도 성경을 알면은 더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화가들 중에 성경 이야기를 모티브로 가져와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성경 이야기를 알면은 그림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뭐 철학 공부할 때도 성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문학 읽을 때도 그렇고요. 이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읽는 방법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그냥 슉슉 넘어가고요. 마음에 좀 와닿는 부분은 밑줄도 쳐가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다 그렇게 읽어요. 다만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를 매주 다니니까 예배 드리다가 몰랐던 구절들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제독을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몇 번씩 읽으니까 아하 하고 갑자기 깨닫는 경우도 생기고요.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양이 많은 텍스트라서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재미가 없고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읽는 것도 1년에 한 번 읽으면 잘 읽었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을 내려놓고 한번 쭉쭉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 CBS 성서학당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그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따라가시면 절대 안 돼요. 요새 좀 위험하니까 잘못 따라가면 재산 탕진할 수도 있고
아무튼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간판이 교회더라도 이상한 곳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CBS 성서학당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하빌리스 출판사에서 출간한 가네시로 가즈키 작가님이 쓴 고오입니다. 사실 한국어로 된 책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일본어 원서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쬐까네요. 일본어 원서책은. 우리나라도 책을 이렇게 좀 작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닐 때 힘들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책이 조그매가지고. 이 고라는 책은 제가 중학교 때 만난 책이고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을 해가지고 읽었던 일본 소설 중에서 첫 번째로 읽었던 소설로 기억해요.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 되게 여러 번 읽었었고요. 이 책을 안 읽어도 책가방에 넣고 다닐 정도로 이 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속표지에도 되게 좋은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딱 속표지 이렇게 딱 넘기면 바로 나오는 문구인데요. 읽어보면은 名前って何? バラと呼んでいる花を別の名前にしてみても美しい香りはそのまま。ロミオとジュリエット、셰익스피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란 게 뭐야? 장미라고 부르는 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아름다운 향기는 그대로 라는 문구예요. 이 문구도 이 책을 들어가기 전에 몇 번이고 곱씹게 되는 말이고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기에 주인공이 친구랑 교환 독서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부럽고 저도 친구랑 교환 독서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아직 못 해봤는데요. 언젠가 해봤으면 좋겠고 책이 되게 유머러스해요. 피식피식 웃게 돼가지고 이 책을 되게 좋아하고요. 어른이 돼서는 일본 소설을 거의 안 읽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이 소설을 시작으로 일본 소설들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일본 소설을 좋아하니까 일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까지 다 보게 되면서 일본 문화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1어학과를 들어갔고요. 지금은 일본어를 쓸 일이 없어가지고 일본어를 다 까먹긴 했는데요. 지금도 일본 문화를 좋아하긴 해요. 아직도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가끔 보고 영화도 가끔 보고요. 아무튼 이 책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일본 문화를 좋아하게 된 씨앗이 된 책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이 만화책이에요. 이 만화책은 학산 문화사에서 출간하고 우미노 치카가 그리고 지은 허니와 클로버 만화책입니다. 10권이 완결이고요. 여러분, 이 만화책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이 책을 고등학교 때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보고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만화책으로도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화가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아오이 유가 나오는데 아오이 유는 너무 좋아하는데 영화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만화 원작이 더 저한테는 좋아요. 그림체가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쁘죠? 내용은 미술대학을 배경으로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 만화책을 보면서 대학 생활에 로망을 꿈꾸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이 책을 보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제가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었는데 못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이 만화를 보면서 가지도 못할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나중에 나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대학 가서 서양학과를 부전공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부전공을 했었어요. 저한테는 꿈이 이루어진 거죠. 물론 이 만화책의 내용과 대학 생활의 현실은 너무 달랐지만 그래도 이 책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미술을 너무 순수하게 좋아했던 때가 몽글몽글 생각이 나고요.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들도 순수하고 예뻐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만화책입니다. 이게 좀 오래된 만화책인데 제가 알라딘에 검색을 해보니까 절판이 안 됐더라고요. 혹시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알라딘 중고서적에서 샀거든요. 한 권에 1,800원, 1,500원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10권 사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이렇게 만화책을 소장하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책은 민음사가 출간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중학생 때 담임쌤께서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때 쌤께서 헤르만 헤세 책들을 읽어보라고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거 말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도 소개해 주셨고요. 재밌는 책들 되게 많이 알려주셨었는데 아무튼 그때 헤르만 헤세를 알게 돼가지고 수레바퀴 아래서랑 데미안을 읽었었어요. 근데 이 데미안은 처음 몇 번 읽었을 때는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도 이 책을 1, 2년을 텀을 두고 새해만 되면은 읽었던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새해만 되면은 이 책을 읽었어요. 대학생 시절에는 데미안에서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이 구절이요. 저는 이 구절이 새로운 삶, 자유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문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대학 시절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서 어떤 멋있는 무언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회의 쓴맛을 몰랐던 거죠. 아무튼 이 책은 새해가 되면은 한 1, 2년을 텀을 두고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새해 목표도 세웠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안 읽었는데 제가 북튜버를 시작하고 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이 책이 유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는데 헤르만 헤세님도 노벨 문학상을 타셨었네요. 아무튼 조만간 또 새해가 오니까 한번 또 읽어볼까 합니다. 이 책은 예경출판사에서 출간했고 캐롤 스트릭랜드가 지은 클릭 서양미술사 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화집은 고등학생 때부터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이 빌려봤었어요. 그리고 미술관도 혼자 용돈 모아서 다니고요. 어렸을 때는 미술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좋았던 책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책을 대표로 골라봤어요. 클릭 서양미술사 책은 대학생 때 서양화학과를 부전공할 때 서양미술사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동안 읽었었던 미술 관련된 책들이 시대순으로 정리가 싹 된 적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PPT로 강의를 하셔서 교재는 없었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 책을 기본서로 해서 시험 대비를 하고 하나씩 갖고 있었거든요. 이 책이 서양 미술사가 되게 쉽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림이랑 글이랑 뭐 적당히 쓰여져 있어요. 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어가지고 서양 미술사나 그림을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책을 기본서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는 최신의 현대 미술은 빠져 있어요. 고대에서 근대 시대 정도까지의 미술 사조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시기에 미술의 역사를 공부하시기는 좋을 거예요. 이 책은 청아 출판사에서 출간했고 빅터 프랭클이 지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서입니다. 이 책은 가장 최근 2년 사이에 읽은 책이에요. 제가 2년 전쯤에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쓴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았던 게 이 책이에요.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정신과 의사시고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쓰신 책이에요. 타의에 의해서 가족, 재산, 직업 등을 모두 다 빼앗기고 극심한 배고픔과 노동, 구타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저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에 한 3번 정도를 연달아서 재독을 하고 밑줄 친 부분들은 필사도 하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으면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봐도 저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나에게도 이 지구에서 태어난 이유나 사명이 있을까? 저는 그게 뭘까 항상 궁금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있다고 믿고 언젠가 저만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다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고 싶은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고요. 아직 이 책을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진짜 너무 강추합니다. 이 책은 토기장이 출판사에서 출간했고 박위 저자가 쓴 위라클입니다. 여러분, 이분 아세요? 유튜브 위라클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게 2년 전에 힘들 때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책을 찾아봤을 때 그때 발견한 분이에요. 이분은 예전에는 되게 건강하고 축구도 좋아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걸을 수 없게 된 분이에요. 이 정도 사고가 났으면은 화를 내거나 절망을 하거나 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언젠가 나아서 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몸에 장애가 생기면서 감사한 점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몸이 아파서 통증을 느끼는 것도 감사하고, 라면을 먹을 때 젓가락질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책을 보면 일상에서 감사할 일이 엄청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적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 사고 안 나고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옷도 있어서 감사하고, 침대가 있어서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도 있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일상에 불평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리고 일상에 기적과 감사할 점을 발견하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문학동네에서 출간했고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이 소설이랑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 많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위대한 개츠비가 영화로 나오기 전에도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었는데 영화가 나왔을 때는 영화도 진짜 많이 봤어요. OST 음악도 좋아해가지고 계속 듣고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OTT에 없어서 그런지 최근에는 책이랑 영화도 본 적이 없네요. 참 좋아했었는데 이 책을. 내용은 잘생긴 나쁜 남자가 좋은 가문에서 예쁘고 곱게 잘 큰 아가씨를 좋아해서 계속 같이 있으려고 물질로 꼬시는 이야기예요. 줄거리를 후려치니까 좀 없어 보이지만 개츠비가 나쁜 남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랑에서만큼은 찐 사랑을 보여주거든요.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좀 어리석어서 문제인 건데요. 그치만 어딘가 좀 비뚤어지고 완전하지 않은 게 우리네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도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시대 분위기도 좋아서 이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피엔딩 아닌 책은 좋아하지 않는데 이 책은 희한하게 유일하게 좋아하는 책이고요. 여러 번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워크룸 프레스에서 출간했고 앙투안 블로딘 작가가 쓴 메블리도의 꿈입니다. 이 책은 바르도 1을 쓴 리민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읽은 책이에요. 2번밖에 안 읽었지만 제 인생책이 돼버린 책이에요. 나중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닐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책이 저의 사랑관을 잘 설명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사랑에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랑을 못하는 건가 싶은데요. 제 사랑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바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거고, 내 짝꿍은 우주에서 이 사람밖에 없어. 죽어도 이 사람만 내 짝꿍이야 하는 사람이랑 사랑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읽고 제 신념을 완전히 굳혔어요.
이 책이 바로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책이거든요. 이번 생에 가능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불행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이 책 내용도 정말 재밌고 새로운 느낌을 주는 책이거든요. 읽기 난이도가 중급 정도 되는 책이에요. 저는 10권의 책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좋아서 이 책도 추천을 드려볼게요. 이 책은 문학동네에서 출간했고 에밀 아자르가 쓴 자기 앞에 생입니다. 제 사랑관에 꼭 남녀의 사랑만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할머니와 아이의 가족애가 나오거든요. 사랑만 할 수 있다면 가족애도 좋고 아니면 우정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넓은 우주에서 가장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다면 그게 남자든 여자든 뭐 아이이든 친구든 반려동물이든 뭐 무생물이든 일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직 그런 존재를 만나지 못해서 그게 문제예요. 아니면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사랑이 안 빠져요. 좋아하는 거는 되게 많은데 사랑까지 하는 거는 아직 없어가지고 이번 생은 망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이렇게 사랑이 하고 싶은데 왜 사랑을 못하는 건지 제 마음인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구 어딘가에는 존재하리라 믿고 꼭 이번 생에는 나타나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나를 알 수 있는 책 10권을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꽤 많이 알게 되셨어요. 그런 의미로 구독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 환경 고전 서적인 침묵의 봄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먹는 곡식과 과일을 수분하는 벌과 폴리네이터들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우리 지구에 사는 곤충과 닌겐의 생존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관심 없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조회수가 만든 노력에 비해서 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슬퍼가지고 홍보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따뜻한 거 먹으면서 독서하기 너무 좋잖아요. 뭐 군고구마도 있고 호빵도 있고 따뜻한 차도 좋고 이런 거 드시면서 좋은 독서 많이 하시고요. 다음 영상도 또 보러 와주세요. 그럼 안녕.